남자의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은, 곁에 없을 때에도 당신 생각을 하게 하고 싶은 갈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더라도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먼 꿈처럼 들리시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시대를 초월한 금욕주의 철학과 현대 관계 역학에 뿌리를 둔 미묘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심리 기술을 익혀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언은 그에게 호감을 주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라고 말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조종일 뿐입니다. 정말 지치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놀림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넘어갑니다. 이 악순환은 반복되고 당신은 좌절감에 빠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그에게 진정성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진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둡고 냉정한 심리학을 살펴보세요. 감정적 자기 통제와 절제된 분리를 통해 거부할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히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를 다시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오늘 저는 어떤 남자든 당신을 너무나 그리워하게 만들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의아해하게 만들 8가지 검증된 단계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얄팍한 전략이 아닙니다. 어려움 없이 관심과 존경을 받는 가치 있는 여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를 활용하여 희소성, 호기심, 매력의 원리를 활용하여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환합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직관에 어긋날 수 있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게 할 만큼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째, 그에게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상상해보세요. 남자가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당신이 그를 기다리고 먼저 문자를 보내고 당신의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이 그저 침묵만 흘립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친구들과 웃고 세상을 탐험하며 자신감으로 빛나는 당신의 사진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당신이 그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 삶을 미루지 않는 여자에게는 자석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발산하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정에 푹 빠지고 목표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그에게 당신이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주말 여행을 예약하거나 단순히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세계에 온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원초적인 무언가, 즉 호기심과 존중을 느낍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거나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의 관심을 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관심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예측 가능성은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시간과 관심을 게임처럼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 쓰면 그가 당신을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 걸까? 왜 당신은 그렇게 빛나는 걸까? 그가 곁에 없을 때 누가 당신을 웃게 만드는 걸까?
어둡고 냉정한 심리학은 독립심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구현할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이 그를 통해 당신을 완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특별한 삶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감정적 훈련, 즉 외부의 인정보다 자신의 여정을 우선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과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미묘함이 당신의 비밀 무기입니다. 모든 순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당신의 성취를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솔직한 사진, 당신이 열정을 쏟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짧은 언급, 심지어 그가 당신을 볼 때 느끼는 행복감조차도 호기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자,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 그는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대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뭔가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필요함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더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그를 위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밤에 잠 못 이루며 당신이 성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세상의 일부가 아닐까? 그녀는 이미 나아간 걸까? 나 없이 더 행복할까? 이런 심리 악순환이 그를 당신을 깊고 강렬하고 거부할 수 없이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이건 조종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고방식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거짓말을 하다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둡고 냉정한 심리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관심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 단순히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당신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갈망하게 만들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둘째, 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침묵은 불편하죠? 우리는 끊임없는 소통이 누군가의 관심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무언가를 얼마나 더 갈망하게 될까요? 냉정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가질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는다면 그는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연락을 멈추면, 다시 말해 연락을 멈추면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만들고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보다 더 깊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호기심과 결국 갈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결핍에 의해 발전합니다. 우리는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접고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그가 당신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녀가 바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며칠로 늘어나면서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녀는 나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녀가 관심을 잃어가는 걸까? 이런 정신적 악순환은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신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역학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멀어지고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자석 같은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게 그냥 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심시켜드리죠. 이건 조종이 아닙니다.
자존감에 관한 것입니다.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은 감정적 절제를 강조합니다. 충동적인 욕구가 아니라 의도적인 자신감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나는 나 자신과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당신이 나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신이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안부 묻는 문자나 소셜 미디어 같은 것으로 침묵을 성급하게 깨지 마세요.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미스터리는 당신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그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보내는 평범한 아침 인사를 기대하며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바쁜 걸까봐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그 침묵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자신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몇 주 만에 당신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이 거리를 오래 유지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그는 당신의 부재를 상실감과 연결짓기 시작할 겁니다. 반전은 이겁니다. 당신이 왜 침묵했는지 궁금해할수록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더라도 감정적으로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역학관계는 그의 자존심에 도전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경쟁심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심을 잃는다고 느낄 때 내면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이 전략은 그를 영원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가 다시 연락하고 싶어 호기심에 심지어는 간절히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권력 구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답할지 당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자, 호킨스, 이 전략을 시도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침묵을 받아들이고 침묵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내버려 둘 건가요? 만약 그의 안부를 묻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메시지는 그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안심시켜주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명심하세요. 자신감은 침묵합니다. 절박함은 큰 소리로 들립니다. 침묵을 선택하면 그에게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만의 강인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 공간과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아이디어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금욕주의와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을 테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기술을 마스터하는 다음 단계를 기대해주세요. 셋째, 신비롭고 모호하게 표현하세요. 상상해보세요. 며칠간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연락을 해옵니다. 그의 문자 메시지가 뜨면서 요즘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그의 흥미를 유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최근 활동의 모든 세부 사항을 쏟아내며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할 건가요? 아니면 신비로움에 기대어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 제공하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않을 건가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나방이 불꽃에 이끌리듯 신비로움에 이끌립니다. 당신의 하루, 감정, 계획 등 어떤 정보든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면 그 불꽃은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모호하게 어떤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빈칸을 채우기 위해 상상하고 궁금해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차갑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정보를 선별하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심부름이나 외출 목록을 늘어놓는 대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냥 바쁘게 지내자라고요? 아니면 장난기 넘치는 분위기를 더하고 싶다면
별로 신나는 건 없고 이것저것 조금씩이라고요. 이런 대답은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에 완벽합니다. 당신은 그가 풀어야 한다고 느끼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수세기 동안 인간을 매료시켜온 심리학적 원리, 즉 호기심이 욕망을 이끈다는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도전을 추구하고 미스터리를 정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열린 책일 때 그는 더 이상 밝혀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고 그가 당신이 드러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크 스토아 심리학이 빛을 발합니다. 스토아주의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자제력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유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감정적 절제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당신이 절실하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관여하든 아니든 당신의 삶은 충만하고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자신감은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깊은 호기심을 느낀 적이 언제였나요? 아마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쏟아낸 그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을 궁금하게 만든 그 사람, 그의 침묵이나 단순함이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가 계속해서 다시 찾게 만드는 자석처럼 매력적인 신비로운 말입니다. 모호하게 말한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는다면 정말 재미있는 토요일이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해줘야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면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만하고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그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면 매력을 유지하면서 상호작용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호함의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은 바로 그가 당신을 이상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세부 사항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현실보다 훨씬 더 매혹적인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조작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지의 것을 미화하고 숨겨진 것이 명백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호함을 통해 그는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그의 관심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호함은 말뿐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본다면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라는 캡션이 달린 커피잔 사진만으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접근 방식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남자는 본래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당신이 모든 세부 사항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거부하기 힘든 깊이와 독립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욕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의 이미지에 가치 있는 부분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스스로 간직하는 것이죠. 침묵의 힘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가 즉각적인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을 한다면 잠시 침묵을 지켜보세요. 그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왜 당신이 바로 대답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며 그를 사로잡는 감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순간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존중과 매혹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이 곁에 없을 때 당신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미스터리는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답하지 못한 모든 질문, 미묘한 힌트, 침묵의 순간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가 커질수록 당신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은 그의 욕망도 커집니다. 이 모호함의 기술을 터득하면 당신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쫓고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당신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세한 춤이지만 자신감, 규율,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궁금해하도록, 상상하도록, 그리고 당신이 그리워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때가 되면 그는 당신을 단순히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관심 유도에 넘어가지 마세요. 남자들이 관심을 끌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행동하는지 본 적 있나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방금 생각나는 걸 봤는데 같은 가벼운 문자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은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관심 유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비결은 간단합니다. 묻지 마세요. 왜냐고요? 저항하면 권력의 역학관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미묘한 신호에 재빨리 반응하거나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인정이죠. 하지만 당신이 말을 아끼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카드를 쥐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때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이 전략이 왜 효과적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측 불가능성을 추구합니다. 항상 연락 가능하고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예측 가능성은 위안이 되지만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그는 왜 그녀가 반응하지 않을까? 흥미를 잃어가는 걸까? 다른 사람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의 핵심 원칙인 자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금욕주의자들은 충동을 조절하고 외부 환경의 감정이나 행동을 좌우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통제력을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게임에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가 인스타그램에 당신의 반응을 얻기 위해 분명하게 의도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자신감 넘치고 태평한 모습을 담은 사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신이 DM으로 댓글이나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봤을까? 왜 답장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악순환에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셈이고 그 의심은 당신이 감정적 통제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 효과가 강해질수록 그가 전에는 당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무반응은 그를 당신의 부재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이것은 장난을 치거나 그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려는 표면적인 시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단순히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와 가치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관심 유도에 저항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한 자신감과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의 메시지나 게시물이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답장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목표는 무엇인가? 정말로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저항할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기 위해 당신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보낼 수 있는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 훨씬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감과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당신이 그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의 관심 유도에 넘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그에게 결핍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보장되지 않고 그가 얻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결핍은 당신의 관심을 더욱 가치 있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고전적인 원리입니다. 희귀한 것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모든 문자에 답장하거나 모든 게시물에 참여한다면 당신의 관심은 그가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저하고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당신의 관심은 사치품으로 변하고 사치는 항상 탐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한 그의 관심을 그에게로 돌립니다. 당신이 그의 인정을 쫓는 대신 이제 그는 당신의 인정을 어떻게 얻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과의 소통에 더 많은 생각을 쏟고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가늠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더욱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은 조종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 유도에 저항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당신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가 아무렇지 않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거나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글을 올릴 때 심호흡을 하고 당신의 가치를 되새기며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침묵이 스스로 말하게 하세요.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궁금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워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결국 이것은 권력을 위해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당신을 그리워할 가치가 있고 쫓을 가치가 있고 궁극적으로 지켜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질투를 만들어 보세요. 현명하게 사용되면 남자가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인 질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네, 맞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건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조종이나 심리전이 아니라 당신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경험으로 가득한 삶을 가진 가치 있는 여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놓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의 관심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긴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갑자기 그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계속 머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질투는 옹졸하게 굴거나 그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질투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친구, 동료, 심지어 잠재적인 연인까지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을 보면 경쟁심이 촉발됩니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치를 알아준다면 왜 나는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선을 넘지 않고 이런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진정한 삶을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섬세하고 품격 있는 방식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저녁 식사 때 친구들과 찍은 솔직한 사진이나 지나가듯 새 취미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든 없든 당신의 세상이 충만하고 활기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임에 있고
그가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최신 소식을 문자로 보내거나 일부러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는 대신 그냥 그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흥미로운 사진 한 장,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찍은 스냅 사진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과장된 포즈가 아니라 당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만 올리면 됩니다. 당신의 삶을 살짝 엿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와 함께 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웃게 만들까?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강요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진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를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풍요롭고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크스토어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그의 관심을 쫓는 대신 당신의 독립심과 감정적 강인함을 활용하여 그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묘함이 핵심입니다. 과하게 하거나 너무 많은 글을 올리거나 의도적으로 그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행동을 절박하거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된 태도로 표현한다면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질투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의 관심을 기다리며 앉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결핍감이 생깁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쉽게 가질 수 없는 희귀한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존경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경쟁심이 촉발됩니다. 그는 눈에 띄는 사람, 다른 누구보다 당신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질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당신을 보는 것 역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켜줍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성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서지 않으면 잃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관점의 변화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계속 머물게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당신의 삶을 진실되게 살고 흥미로운 순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주하지 않는 여성이며 이미 충만해졌기 때문에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임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정말 그리워하는 여자 유형이 바로 이런 여자죠. 건강한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이 강력한 여정의 다음 단계를 함께하세요. 매력과 금욕의 예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있으니 다음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특별한 별명을 사용하세요.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만 있는 단순한 별명은 남자가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개인적인 무언가를 건드려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유대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명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친밀함의 상징이자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유대감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그의 삶에서 다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언어가 되고 함께 쌓아온 유대감을 조용히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이 작은 의식을 정립하고 나면 그 부재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별명 사용을 잠시 중단하면 그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 속에 있는 공허함을 듣고 침묵 속에 있는 거리를 느끼며 당신만의 특별한 관계였던 그 부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별명 자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꼭 화려하거나 지나치게 감상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별명은 장난기 넘치고 가볍고 혹은 둘만의 농담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름을 살짝 변형한 것일 수도 있고 그가 열정을 쏟는 무언가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함께 나누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느낌, 다른 사람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항상 커피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그를 카푸치노 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있다면 코치나 MVP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친밀함과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당신과 쌓아온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별명이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면 그 부재를 통해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가 항해를 좋아해서 항상 그를 선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그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좀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는 곧바로 눈치챌 겁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더라도 왜 더 이상 저를 캡틴이라고 부르지 않는 걸까? 뭔가 달라진 걸까? 이 미묘한 변화는 그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과의 유대감을 상징했던 그 별명은 그가 그리워하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당신을 더 그리워합니다. 별명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별명을 사용하면 상호작용을 부드럽게 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애정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애정을 거두고 그 애정을 간직할 때 그것은 금욕주의에 뿌리를 둔 미묘한 감정적 훈련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 친밀함을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의 무게를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조절함으로써 그가 그 별명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별명을 소중히 여길 때 당신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별명은 단순히 당신이 하는 말만이 아니라 그 별명이 불러일으키는 기억과 감정입니다. 그가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함께했던 순간들, 웃음, 속마음을 털어놓는 농담,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보고 이해해 주었던 그 느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별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는 단순히 별명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당신, 그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별명은 그에게 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책갈피이자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그를 비슷한 이름으로 부르려 해도 그 별명은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어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무게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당신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별명을 붙이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애정 표현으로 그를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보고 소중히 여겨지고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미묘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물러서는 자제력과 함께하면 그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어떤 별명을 고르시겠어요? 무엇이든 당신의 별명으로 만드세요. 두 사람이 쌓아가는 유대감을 반영하고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별명이 되세요. 한 걸음 물러설 때가 되면 그 부재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별명의 힘입니다.
작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장을 촉진하는 여성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 기술 또는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의 단순한 낭만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멘토이자 뮤즈, 그리고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때 감정적인 유대감뿐 아니라 지적인 유대감도 형성됩니다. 그런 유대감은 잊을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경험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당신이 소개한 아이디어를 기억할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없더라도,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영향력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새로운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획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커피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스토아주의와 같은 철학을 소개하는 것처럼 심오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을 바꿔준 책을 소개하거나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비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관심사에 부합하거나 그의 현재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스토아주의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자연스럽게 언급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을 들려줍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그가 힘든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는 당신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히 스토아주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서 배우는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발견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당신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연결의 순간, 가치 있고 친밀한 공유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 지혜, 그리고 깊이를 가져다 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항상 요리하고 싶어 했지만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에게 간단한 레시피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저녁을 보내며 쏟아진 밀가루를 보며 웃고 요리 요령을 나눕니다. 요리가 훌륭하게 나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항상 그 요리를 당신과 연관시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가 그 요리를 만들 때마다 그날 밤 당신이 그에게 준 감정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친 후 당신은 물러섭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을 그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맴돌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이 작용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자립심과 개인적 성장의 힘을 믿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이 원칙을 실천하고 그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존경과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그를 통제하거나 감명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그는 당신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잠깐의 관심을 줄지라도 당신은 그에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무언가, 그를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지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삶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더라도 그 교훈, 그 경험은 그에게 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이야기의 일부이며 그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지의 일부입니다. 그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힘입니다. 과시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접근할 때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는 단순히 함께 보낸 시간 때문에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능력과 영감을 주고 인정받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어떻게 관계를 강화하는지 지켜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어떤 기술, 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글이 공감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구독을 잊지 마시고 이 시리즈의 다음 단계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 여정의 각 부분은 진정성과 성장에 기반한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특별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시다. 8째, 성급하지 말고 모호하게 표현하세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저하면 시간과 관심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심리학자가 말하듯이 부족함은 인지된 가치를 높입니다.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솔직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고 누가 당신에게 접근할지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감 있고 자기 확신에 차 있으며 당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크 스토아 심리학은 우리에게 자제와 평정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스토아 학파는 충동을 다스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상대를 기쁘게 하거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반응하고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호함은 또한 대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가 질문을 던지고 당신의 하루를 낱낱이 파헤치려 할 때 그는 당신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쫓는 스릴을 좋아합니다.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이라도 주면 당신은 더 알고 싶고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모호하다고 해서 거리를 두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묘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매력적이고 따뜻하며 다가가기 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는다면 즐거웠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약간의 모험을 즐겼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떨까요? 이 대답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지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가 더 알고 싶어 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의 메시지에 매번 즉시 답장하면 그 매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답장하기 전에 메시지를 잠시 내려놓으면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가 뭘 하는 거지? 왜 바로 답장을 안 하는 거지? 그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휴대폰에 매달려 있지 않고 삶이 충만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끊임없이 모호하게 말하고 약간의 신비로움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항상 약간 불안정함을 느끼는 역학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말이죠. 그는 당신에게 끌리고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당신이 정성 들여 만들어 온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호기심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특별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모든 세부 사항을 재빨리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매혹적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굳이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여자입니다. 결국 모호함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기대고 질문하고 당신을 알아가는데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접근 방식의 힘입니다.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 감정은 그가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남자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더라도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드는 8가지 단계를 보았습니다. 이 단계들은 장난을 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구현하고 감정적 훈련을 익히고 당신이 그의 삶에 특별한 가치를 더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금욕주의와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의 원리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당신은 그의 삶 속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눈에 띄는 존재, 그가 그리워하는 존재,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단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독립심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놀라운 가치를 지닌 여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할 때 당신은 단순히 적절한 관심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최고의 자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점을 기억하세요.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우아함을 가지고 당신의 진실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남자는 당신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당신 없이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단계들 중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혹시 시도해보고 싶은 단계가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만든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세요. 함께 의미 있고 진실하며 잊을 수 없는 관계를 쌓아 나갑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특별한 삶과 사랑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남자의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은, 곁에 없을 때에도 당신 생각을 하게 하고 싶은 갈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더라도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먼 꿈처럼 들리시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시대를 초월한 금욕주의 철학과 현대 관계 역학에 뿌리를 둔 미묘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심리 기술을 익혀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언은 그에게 호감을 주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라고 말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조종일 뿐입니다. 정말 지치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놀림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넘어갑니다. 이 악순환은 반복되고 당신은 좌절감에 빠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그에게 진정성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진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둡고 냉정한 심리학을 살펴보세요. 감정적 자기 통제와 절제된 분리를 통해 거부할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히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를 다시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오늘 저는 어떤 남자든 당신을 너무나 그리워하게 만들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의아해하게 만들 8가지 검증된 단계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얄팍한 전략이 아닙니다.
어려움 없이 관심과 존경을 받는 가치 있는 여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를 활용하여 희소성, 호기심, 매력의 원리를 활용하여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환합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직관에 어긋날 수 있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게 할 만큼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째, 그에게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당신이 그를 기다리고 먼저 문자를 보내고 당신의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이 그저 침묵만 흘립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친구들과 웃고 세상을 탐험하며 자신감으로 빛나는 당신의 사진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당신이 그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 삶을 미루지 않는 여자에게는 자석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발산하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정에 푹 빠지고 목표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그에게 당신이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주말 여행을 예약하거나 단순히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세계에 온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원초적인 무언가, 즉 호기심과 존중을 느낍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거나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의 관심을 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관심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예측 가능성은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시간과 관심을 게임처럼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 쓰면 그가 당신을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 걸까? 왜 당신은 그렇게 빛나는 걸까? 그가 곁에 없을 때 누가 당신을 웃게 만드는 걸까? 어둡고 냉정한 심리학은 독립심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구현할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이 그를 통해 당신을 완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특별한 삶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감정적 훈련, 즉 외부의 인정보다 자신의 여정을 우선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과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미묘함이 당신의 비밀 무기입니다. 모든 순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당신의 성취를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솔직한 사진, 당신이 열정을 쏟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짧은 언급, 심지어 그가 당신을 볼 때 느끼는 행복감조차도 호기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자,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 그는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대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뭔가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필요함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더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그를 위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밤에 잠 못 이루며 당신이 성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세상의 일부가 아닐까? 그녀는 이미 나아간 걸까? 나 없이 더 행복할까? 이런 심리 악순환이 그를 당신을 깊고 강렬하고 거부할 수 없이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이건 조종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고방식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거짓말을 하다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둡고 냉정한 심리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관심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 단순히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당신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갈망하게 만들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둘째, 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침묵은 불편하죠? 우리는 끊임없는 소통이 누군가의 관심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무언가를 얼마나 더 갈망하게 될까요? 냉정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가질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는다면 그는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연락을 멈추면, 다시 말해 연락을 멈추면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만들고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보다 더 깊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호기심과 결국 갈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결핍에 의해 발전합니다. 우리는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접고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그가 당신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녀가 바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며칠로 늘어나면서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녀는 나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녀가 관심을 잃어가는 걸까? 이런 정신적 악순환은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신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역학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멀어지고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자석 같은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게 그냥 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심시켜드리죠. 이건 조종이 아닙니다. 자존감에 관한 것입니다.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은 감정적 절제를 강조합니다. 충동적인 욕구가 아니라 의도적인 자신감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나는 나 자신과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당신이 나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신이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안부 묻는 문자나 소셜미디어 같은 것으로 침묵을 성급하게 깨지 마세요.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미스터리는 당신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그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보내는 평범한 아침 인사를 기대하며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바쁜 걸까봐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그 침묵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자신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몇 주 만에 당신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이 거리를 오래 유지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그는 당신의 부재를 상실감과 연결짓기 시작할 겁니다. 반전은 이겁니다. 당신이 왜 침묵했는지 궁금해할수록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더라도 감정적으로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역학관계는 그의 자존심에 도전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경쟁심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심을 잃는다고 느낄 때 내면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이 전략은 그를 영원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가 다시 연락하고 싶어 호기심에 심지어는 간절히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권력 구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답할지 당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자, 호킨스, 이 전략을 시도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침묵을 받아들이고 침묵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내버려 둘 건가요? 만약 그의 안부를 묻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메시지는 그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안심시켜주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명심하세요. 자신감은 침묵합니다. 절박함은 큰 소리로 들립니다. 침묵을 선택하면 그에게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만의 강인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 공간과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아이디어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금욕주의와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을 테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기술을 마스터하는 다음 단계를 기대해주세요. 셋째, 신비롭고 모호하게 표현하세요. 상상해보세요. 며칠간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연락을 해옵니다. 그의 문자 메시지가 뜨면서 요즘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그의 흥미를 유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최근 활동의 모든 세부 사항을 쏟아내며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할 건가요? 아니면 신비로움에 기대어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 제공하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않을 건가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나방이 불꽃에 이끌리듯 신비로움에 이끌립니다. 당신의 하루, 감정, 계획 등 어떤 정보든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면 그 불꽃은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모호하게 어떤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빈칸을 채우기 위해 상상하고 궁금해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차갑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정보를 선별하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심부름이나 외출 목록을 늘어놓는 대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냥 바쁘게 지내자라고요? 아니면 장난기 넘치는 분위기를 더하고 싶다면 별로 신나는 건 없고 이것저것 조금씩이라고요. 이런 대답은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에 완벽합니다. 당신은 그가 풀어야 한다고 느끼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수세기 동안 인간을 매료시켜온 심리학적 원리, 즉 호기심이 욕망을 이끈다는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도전을 추구하고 미스터리를 정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열린 책일 때 그는 더 이상 밝혀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고 그가 당신이 드러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크 스토아 심리학이 빛을 발합니다. 스토아주의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자제력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유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감정적 절제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당신이 절실하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관여하든 아니든 당신의 삶은 충만하고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자신감은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깊은 호기심을 느낀 적이 언제였나요? 아마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쏟아낸 그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을 궁금하게 만든 그 사람, 그의 침묵이나 단순함이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가 계속해서 다시 찾게 만드는 자석처럼 매력적인 신비로운 말입니다. 모호하게 말한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는다면
정말 재미있는 토요일이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해줘야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면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만하고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그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면 매력을 유지하면서 상호작용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호함의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은 바로 그가 당신을 이상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세부 사항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현실보다 훨씬 더 매혹적인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조작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지의 것을 미화하고 숨겨진 것이 명백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호함을 통해 그는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그의 관심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호함은 말뿐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본다면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라는 캡션이 달린 커피잔 사진만으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접근 방식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남자는 본래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당신이 모든 세부 사항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거부하기 힘든 깊이와 독립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욕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의 이미지에 가치 있는 부분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스스로 간직하는 것이죠. 침묵의 힘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가 즉각적인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을 한다면 잠시 침묵을 지켜보세요. 그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왜 당신이 바로 대답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며 그를 사로잡는 감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순간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존중과 매혹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이 곁에 없을 때 당신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미스터리는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답하지 못한 모든 질문, 미묘한 힌트, 침묵의 순간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가 커질수록 당신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은 그의 욕망도 커집니다. 이 모호함의 기술을 터득하면 당신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쫓고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당신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세한 춤이지만 자신감, 규율,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궁금해하도록, 상상하도록, 그리고 당신이 그리워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때가 되면 그는 당신을 단순히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관심 유도에 넘어가지 마세요. 남자들이 관심을 끌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행동하는지 본 적 있나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방금 생각나는 걸 봤는데 같은 가벼운 문자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은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관심 유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비결은 간단합니다. 묻지 마세요. 왜냐고요? 저항하면 권력의 역학관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미묘한 신호에 재빨리 반응하거나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인정이죠.
하지만 당신이 말을 아끼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카드를 쥐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때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이 전략이 왜 효과적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측 불가능성을 추구합니다. 항상 연락 가능하고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예측 가능성은 위안이 되지만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그는 왜 그녀가 반응하지 않을까? 흥미를 잃어가는 걸까? 다른 사람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의 핵심 원칙인 자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금욕주의자들은 충동을 조절하고 외부 환경의 감정이나 행동을 좌우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통제력을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게임에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가 인스타그램에 당신의 반응을 얻기 위해 분명하게 의도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자신감 넘치고 태평한 모습을 담은 사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신이 DM으로 댓글이나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봤을까? 왜 답장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악순환에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셈이고, 그 의심은 당신이 감정적 통제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 효과가 강해질수록 그가 전에는 당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무반응은 그를 당신의 부재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이것은 장난을 치거나 그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려는 표면적인 시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단순히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와 가치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관심 유도에 저항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한 자신감과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의 메시지나 게시물이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답장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목표는 무엇인가? 정말로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저항할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기 위해 당신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보낼 수 있는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 훨씬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감과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당신이 그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의 관심 유도에 넘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그에게 결핍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보장되지 않고 그가 얻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결핍은 당신의 관심을 더욱 가치 있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고전적인 원리입니다. 희귀한 것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모든 문자에 답장하거나 모든 게시물에 참여한다면 당신의 관심은 그가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저하고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당신의 관심은 사치품으로 변하고 사치는 항상 탐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한 그의 관심을 그에게로 돌립니다. 당신이 그의 인정을 쫓는 대신 이제 그는 당신의 인정을 어떻게 얻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과의 소통에 더 많은 생각을 쏟고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가늠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더욱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은 조종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 유도에 저항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당신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가 아무렇지 않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거나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글을 올릴 때 심호흡을 하고 당신의 가치를 되새기며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침묵이 스스로 말하게 하세요.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궁금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워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결국 이것은 권력을 위해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당신을 그리워할 가치가 있고 쫓을 가치가 있고 궁극적으로 지켜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질투를 만들어 보세요. 현명하게 사용되면 남자가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인 질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네, 맞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건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조종이나 심리전이 아니라 당신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경험으로 가득한 삶을 가진 가치 있는 여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놓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의 관심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긴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갑자기 그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계속 머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질투는 옹졸하게 굴거나 그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질투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친구, 동료, 심지어 잠재적인 연인까지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을 보면 경쟁심이 촉발됩니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치를 알아준다면 왜 나는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선을 넘지 않고 이런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진정한 삶을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섬세하고 품격 있는 방식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저녁 식사 때 친구들과 찍은 솔직한 사진이나 지나가듯 새 취미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든 없든 당신의 세상이 충만하고 활기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임에 있고 그가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최신 소식을 문자로 보내거나 일부러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는 대신 그냥 그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흥미로운 사진 한 장,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찍은 스냅 사진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과장된 포즈가 아니라 당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만 올리면 됩니다. 당신의 삶을 살짝 엿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와 함께 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웃게 만들까?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강요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진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를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풍요롭고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크스토어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그의 관심을 쫓는 대신 당신의 독립심과 감정적 강인함을 활용하여 그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묘함이 핵심입니다. 과하게 하거나 너무 많은 글을 올리거나 의도적으로 그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행동을 절박하거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된 태도로 표현한다면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질투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의 관심을 기다리며 앉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결핍감이 생깁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쉽게 가질 수 없는 희귀한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존경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경쟁심이 촉발됩니다. 그는 눈에 띄는 사람,
다른 누구보다 당신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질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당신을 보는 것 역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켜줍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성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서지 않으면 잃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관점의 변화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계속 머물게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당신의 삶을 진실되게 살고 흥미로운 순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주하지 않는 여성이며 이미 충만해졌기 때문에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임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정말 그리워하는 여자 유형이 바로 이런 여자죠. 건강한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이 강력한 여정의 다음 단계를 함께 하세요. 매력과 금욕의 예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있으니 다음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특별한 별명을 사용하세요.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만 있는 단순한 별명은 남자가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개인적인 무언가를 건드려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유대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명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친밀함의 상징이자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유대감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그의 삶에서 다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언어가 되고 함께 쌓아온 유대감을 조용히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이 작은 의식을 정립하고 나면 그 부재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별명 사용을 잠시 중단하면 그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 속에 있는 공허함을 듣고 침묵 속에 있는 거리를 느끼며 당신만의 특별한 관계였던 그 부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별명 자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꼭 화려하거나 지나치게 감상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별명은 장난기 넘치고 가볍고 혹은 둘만의 농담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름을 살짝 변형한 것일 수도 있고 그가 열정을 쏟는 무언가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함께 나누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느낌, 다른 사람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항상 커피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그를 카푸치노 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있다면 코치나 MVP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친밀함과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당신과 쌓아온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별명이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면 그 부재를 통해 그리움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가 항해를 좋아해서 항상 그를 선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그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좀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는 곧바로 눈치챌 겁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더라도 왜 더 이상 저를 캡틴이라고 부르지 않는 걸까? 뭔가 달라진 걸까? 이 미묘한 변화는 그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과의 유대감을 상징했던 그 별명은 그가 그리워하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당신을 더 그리워합니다. 별명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별명을 사용하면 상호작용을 부드럽게 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애정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애정을 거두고 그 애정을 간직할 때 그것은 금욕주의에 뿌리를 둔 미묘한 감정적 훈련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 친밀함을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의 무게를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조절함으로써 그가 그 별명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별명을 소중히 여길 때 당신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별명은 단순히 당신이 하는 말만이 아니라 그 별명이 불러일으키는 기억과 감정입니다. 그가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함께했던 순간들, 웃음, 속마음을 털어놓는 농담,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보고 이해해 주었던 그 느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별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는 단순히 별명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당신, 그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별명은 그에게 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책갈피이자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그를 비슷한 이름으로 부르려 해도 그 별명은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어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무게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당신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별명을 붙이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애정 표현으로 그를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보고 소중히 여겨지고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미묘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물러서는 자제력과 함께하면 그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어떤 별명을 고르시겠어요? 무엇이든 당신의 별명으로 만드세요. 두 사람이 쌓아가는 유대감을 반영하고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별명이 되세요. 한 걸음 물러설 때가 되면 그 부재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별명의 힘입니다. 작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장을 촉진하는 여성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 기술 또는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의 단순한 낭만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멘토이자 뮤즈, 그리고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때 감정적인 유대감뿐 아니라 지적인 유대감도 형성됩니다. 그런 유대감은 잊을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경험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당신이 소개한 아이디어를 기억할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없더라도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영향력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새로운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획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커피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스토아주의와 같은 철학을 소개하는 것처럼 심오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을 바꿔준 책을 소개하거나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비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관심사에 부합하거나 그의 현재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스토아주의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자연스럽게 언급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을 들려줍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그가 힘든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는 당신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히 스토아주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서 배우는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발견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당신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연결의 순간 가치 있고 친밀한 공유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 지혜, 그리고 깊이를 가져다 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항상 요리하고 싶어 했지만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에게 간단한 레시피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저녁을 보내며 쏟아진 밀가루를 보며 웃고 요리 요령을 나눕니다. 요리가 훌륭하게 나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항상 그 요리를 당신과 연관시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가 그 요리를 만들 때마다 그날 밤 당신이 그에게 준 감정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친 후 당신은 물러섭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을 그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맴돌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이 작용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자립심과 개인적 성장의 힘을 믿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이 원칙을 실천하고 그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존경과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그를 통제하거나 감명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그는 당신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잠깐의 관심을 줄지라도 당신은 그에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무언가, 그를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지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삶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더라도 그 교훈, 그 경험은 그에게 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이야기의 일부이며 그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지의 일부입니다. 그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힘입니다. 과시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접근할 때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는 단순히 함께 보낸 시간 때문에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능력과 영감을 주고 인정받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어떻게 관계를 강화하는지 지켜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어떤 기술, 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글이 공감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구독을 잊지 마시고 이 시리즈의 다음 단계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 여정의 각 부분은 진정성과 성장에 기반한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특별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시다. 8째, 성급하지 말고 모호하게 표현하세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저하면 시간과 관심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심리학자가 말하듯이 부족함은 인지된 가치를 높입니다.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솔직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고 누가 당신에게 접근할지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감 있고
자기 확신에 차 있으며 당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크 스토아 심리학은 우리에게 자제와 평정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스토아 학파는 충동을 다스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상대를 기쁘게 하거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반응하고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호함은 또한 대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가 질문을 던지고 당신의 하루를 낱낱이 파헤치려 할 때 그는 당신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쫓는 스릴을 좋아합니다. 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이라도 주면 당신은 더 알고 싶고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모호하다고 해서 거리를 두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묘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매력적이고 따뜻하며 다가가기 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는다면 즐거웠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약간의 모험을 즐겼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떨까요? 이 대답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지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가 더 알고 싶어 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의 메시지에 매번 즉시 답장하면 그 매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답장하기 전에 메시지를 잠시 내려놓으면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가 뭘 하는 거지? 왜 바로 답장을 안 하는 거지? 그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휴대폰에 매달려 있지 않고 삶이 충만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끊임없이 모호하게 말하고 약간의 신비로움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항상 약간 불안정함을 느끼는 역학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말이죠. 그는 당신에게 끌리고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당신이 정성 들여 만들어 온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호기심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특별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모든 세부 사항을 재빨리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매혹적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굳이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여자입니다. 결국 모호함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기대고 질문하고 당신을 알아가는 데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접근 방식의 힘입니다.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 감정은 그가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남자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더라도 당신을 깊이 그리워하게 만드는 8가지 단계를 보았습니다. 이 단계들은 장난을 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구현하고 감정적 훈련을 익히고 당신이 그의 삶에 특별한 가치를 더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금욕주의와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의 원리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당신은 그의 삶 속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눈에 띄는 존재, 그가 그리워하는 존재,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단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독립심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놀라운 가치를 지닌 여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할 때 당신은 단순히 적절한 관심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최고의 자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점을 기억하세요.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우아함을 가지고 당신의 진실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남자는 당신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당신 없이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단계들 중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혹시 시도해보고 싶은 단계가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만든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세요. 함께 의미 있고 진실하며 잊을 수 없는 관계를 쌓아 나갑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특별한 삶과 사랑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